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차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었냐 하면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의 당이 아닌데 그죠? 단항식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왜 이것만 이제 다뤘었냐라고 하면 단항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했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을 했을 때 단항식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하면 이때도 연산 결과는 단항식만 나오게 돼요. 단항식이 아닌 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집합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단항식은 곱셈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라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 나누기가 있는데요. 나누기는 우리가 뭐라고 보라고 했습니까? 곱하기 역수라고 보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단항식 분의 1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연산이 곱하기에 대해서만 이제 어떻습니까? 단항식을 아무렇게나 곱한다고 하면 연산 결과는 단항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어떤 단항식 집합은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만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식은 단항식이 나오게 됩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항식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항식은 덧셈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은 배우지 않았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을 한자로 하면 마늘 다자에 항목 항자에 시자를 사용합니다. 식. 그죠? 그래서 항이 많은 식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느냐? 단항식이 있겠다. 그죠? 이 단항식을 이제 이게 있는 거를 요렇게 이제 여러 개 요렇게 이제 있으면 이거를 더하기 합의기호 요 플러스를 이용해서 묶어서 나타낸 식 이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단항식이 요렇게 이제 3개 있으면 삼항식이라고 하고 2개만 있으면 이항식 4개 있으면 사항식 요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이제 항이 자연수 n개 n개인데 이제 이때 n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뭐 항이 1보다 크거나 같아도 이건 다항식이라고 하긴 합니다. 굳이 따로 구분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항이 n개 있는 이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굳이 이제 한 개인 거는 단항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한 개인 것도 다항식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는 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항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있는 게 엄청 무한히 많은 이 식을 갖다가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무한급수라고 해가지고 따로 배우게 되는데 무한급수식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다항식은 아니라는 거죠. 다항식은 이렇게 이제 항이 엄청 많아도 됩니다. 엄청 많아도 됐지만 이제 유한한 식 n개로 해가지고 유한한 식 이거를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폴리노미알 노미알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다항식을 더하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톡을 볼게요.
넓이가 각각 AB인 두 종류의 대수막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A이고 하나는 B입니다. 넓이가 AB라고 하는 대수막대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되죠. 세로의 길이는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는 A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 넓이가 B인 거는 세로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B. 이렇게 이제 놓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놓은 두 대수막대 AB가 있다. 유나는 A 막대를 3개, B 막대를 2개 가지고 있고, 성훈이는 A 막대를 2개, B 막대를 1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나가 갖고 있는 대수막대, 성훈이가 갖고 있는 대수막대가 있습니다. 탐구 1을 보면 유나와 성훈이가 가지고 있는 대수막대의 넓이를 각각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나는 대수막대 A가 3개 있으니까 3A, 그 다음에 B가 2개 있으니까 2B 만큼 있는 걸 더한 만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훈이는 A인 게 2개, 그래서 2A, B인 게 1개 해가지고 B 1개 해서 1개면 이제 1 생략할 수 있죠. 1 곱하기 B 되어 있는 거를 1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A 더하기 B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유나와 성훈이가 가지고 있는 대수막대를 모두 모았을 때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총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그래서 5A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B막대가 총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래서 3B만큼 있다. 그래서 5A 더하기 3B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의 생각톡에서 유나와 성훈이가 가지고 있는 대수막대의 넓이는 각각 3A 더하기 2B랑 2A 더하기 B이다. 한편 두 사람의 대수막대를 모두 모으면 넓이가 A인 대수막대는 5개, 넓이가 B인 대수막대는 3개 있으니까 전체 대수막대의 넓이는 5A 더하기 3B다. 따라서 식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항식의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것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사실 이게 다예요. 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다항식의 괄호를 풀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동류항끼리 모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식을 보면은 괄호를 먼저 풀었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류항은 뭐냐 하면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인데 이때 동류항의 정의는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을 묶어서 이제 계산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동류항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문자가 서로 같습니다. A가 있고 A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항은 같은 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A의 차수는 1이고요. A제곱의 차수는 2죠. 그래서 1, 2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항이 아니거든요. 이걸 대수막대에 대입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이제 보면은 대수막대를 이제 생각하면 넓이가 A인 대수막대는 높이가 1이고 이제 가로의 길이가 A인 요 이제 대수막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제곱인 대수막대는 이제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가로의 길이가 A이고요. 세로의 길이도 A인 요 대수막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랑 이 막대는 서로 같습니까? 안 같죠. 넓이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거니까 두 개가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이 이제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라 했습니까? 첫 번째로 괄호부터 풀어야 되죠. 괄호 풀면 4a-3b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동묘항을 이제 모아야 됩니다. 동묘항끼리 모아주면은 4a-2a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묘항 요거 이제 3b, 6b 요 있죠.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3b 플러스 6b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꼭 챙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4a-2a 하면은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6b 하면은 플러스 3b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 생략된 게 있죠. 사실 이제 뭐냐 하면 어떤 법칙이 쓰였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놓고 보면은 여기서 제가 하나만 떼와가지고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놓고 보면은 4a 더하기 2a 이쪽 부분에서 우리는 4 곱하기 a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a가 4랑 2라고 하는 4랑 2라는 항에 각각 곱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랑 똑같다? 4 빼기 2에 곱하기 a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뭡니까? 2a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묘항끼리 묶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계산, 여기서 이제 어떤 법칙이 사용이 됐습니까? 연산법칙 중에서 분배 법칙이 쓰인 거죠. 분배 법칙은 연산이 서로 다른 종류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있을 때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연산 법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빼기 있고 빼기는 더하기의 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곱하기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더하기 6이랑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3에 b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6에도 b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 b가 이제 분배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 과정은 마이너스 3 더하기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곱하기 b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3b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어떤 과정이 숨어 있다? 여기에 분배 법칙이 숨어 있어가지고 4-2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6의 b 이렇게 이제 되어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 분배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동묘항끼리 모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것도 일단 가로를 먼저 풀어요. 가로를 풀면 x-4y 더하기 3이 되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빼기가 되어 있다 맞죠? 빼기는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까? 플러스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안 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연산은 어떻게 생각해라? 플러스 되어 있으면서 마이너스 1을 각 항에다가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x 마이너스 5 되어 있는 거에도 마이너스 1 곱하기 5y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1 그죠? 이게 0 보기 불편하면 더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5 잘 안되네 그죠? 마이너스 5의 y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여기 플러스 하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다. 여기 빼기 연산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남습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5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x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y 플러스 5y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 적용돼서 1 빼기 2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5의 y 더하기 3 빼기 1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 결과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네, 혹시나 여기 있는 x 여기 x 마이너스 2x 요거 이제 묶어낼 때 이거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요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x가 묶여졌다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1 마이너스 2의 x 요렇게 이제 되는 건 이해하시죠? 그죠? 이 있는 x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개수가 1이다. 개수가 1로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묶어낼 때 분배 법칙을 쓸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2인 다항식을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식은 문자가 뭐가 있습니까? x죠. 그래서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x에 대한 차수가 2인 다항식이다 라고 이제 해서 뭐라고 부른다? x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선생님 여기에 x 있는데요. 요 차수는 1인데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되면 제일 차수가 큰 게 이게 이제 이 전체 식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지 x의 제곱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x 차수만큼은 약간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2차식이다. 근데 2차식이 그냥 2차식이 아니라 어떤 문자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일 때 그냥 2차식이라고 안 해요. 절대 어떤 식이 있으면은 그냥 이 식은 2차식이네 라고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A에 대한 2차식이다. 이 경우에는 A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식은 뭐라고 이름 붙인다? X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x 플러스 2y의 제곱 더하기 3z의 세제곱 만약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식을 이름 붙이기에 어떻게 이름 붙이냐 x에 대한 1차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y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z에 대한 3차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랑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 식에 대해서는 이제 셋 다 맞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차식, 2차식, 3차식 그냥 말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문자에 대한 몇 차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 요 예제 2번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2차식의 덧셈 뺄셈도 먼저 뭐부터 하랍니까? 괄호를 푼 다음에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괄호 먼저 풀어요. 그러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니까 이제 괄호가 그냥 풀리죠.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료한끼리 묶어요. 동료한끼리 묶으면 3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하지 말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3a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제 같은 안끼리 묶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쓰면 3 더하기 1에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8 해가지고 각각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눈에 익기 좋으라고, 이제 요 두 개, 요 과정을 갖다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근데 눈에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 그냥 괄호를 푼 다음에 이제 암산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예제 1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제 괄호를 먼저 푼 다음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괄호를 요렇게 이제 요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를 푼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이제 바로 가능하면은 바로 하면 돼요. 자, 여기에 예제 2번에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뭐부터 한다? 괄호 먼저 풀어요.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에 빼기니까 요 빼기를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분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해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되죠. 그 다음에 같은 한 끼리 묶어줍니다.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x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x제곱 묶어내주면 4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5의 x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해주면 계산 결과가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론하기를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두 수의 합이 11의 배수임을 소연이가 알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이게 지워지지? 여기에 있는 게 지워져서 당황스럽네요. 그죠? 자, 소연이가 이제 알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다른 두 자연수를 생각해봐 라고 합니다. 응, 생각했어. 종현이 생각했죠. 그럼 그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 만들었어. 그 다음은 소연이가 또 말합니다. 이제 생각했던 수와 만든 수를 더해 하면은 더했어. 그러면 그 수는 11의 배수지? 정말이네.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제 말을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를 들면 이제 12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12를 1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수를 바꿔주면은 21이죠. 그런 다음에 두 개 더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33이 된다. 우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60, 뭐 얼마 하지? 68로 할까요? 그러면 68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86 한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이제 8 더하기 6 하면은 4고 1 올리면은 6 더하기 8 하면은 15 이렇게 이제 됩니까? 그러면은 154라고 하는 것은 154라 하는 것을 11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1, 11 하면은 44 그래서 4 해가지고 44 0, 5 이렇게 이제 된다 맞죠? 그러니까 154는 11 곱하기 어떤 정수 해가지고 11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두 개만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증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식을 세워서 할까라고 하는 거죠. 네, 식을 세우기만 하면 사실 다 끝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일단 두 자리 자연수 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같으면 안 되나? 라고 하면 이제 33 이거 1의 자리 10의 자리 다 바꿔도 33 그 이제 두 개 더하면 66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이라 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죠? 소연이는 어쨌든 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연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이거는 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느냐 A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숫자에다가는 1을 곱해요. 그러면은 이 수는 10a 더하기 b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만 붙이면 단 뭐라고 붙이면 되겠습니까? a는 뭐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정수라고 하면 되겠죠? 더 간단하게는 못 쓰나?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정수.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B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0이라고 할까? 0도 포함할까? 근데 0 포함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제 그런 쎄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 사실 이제 20 해도 되긴 되는데 맞지? 0, 2 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20이다. 이렇게 되기는 되는데 그렇네요. 그죠?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식을 세워갖고 이거 인정수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소연이가 두 번째 말하는 그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수는 b 곱하기 10 더하기 a 곱하기 1 이렇게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 정리하면 10b 더하기 a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소연이가 하라는 게 뭐죠? 이 생각한 수를 이제 더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두 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10a 더하기 b 더하기 10b 더하기 a 요걸 이제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동류항끼리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10a 더하기 a 더하기 10b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되어서 결국에는 11a 더하기 11b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수는 이제 11이 분배된 이런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a 더하기 b다. 그죠? 그래서 이제 a, b가 어떤 수가 나오든 이 수는 11의 배수가 된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소연이가 아는 척을 한번 했네요. 그죠? 11의 배수지?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